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정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역 현안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을 찬성한다고 밝혔는데요. 단 재정과 산업 기반 등 자립 기반을 우선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정부 시민들과 만나 소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역 핵심 현안 중 하나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의 인구가 1,400만 명에 육박한다며 행정구역이 너무 크면 비효율이 발생하는 만큼 분도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기반과 산업 기반이 부족한 경기 북부가 무턱대고 분도할 경우 재정 손실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입니다. 북부가 현 상태로 분도를 해버릴 경우는 1조 2천억 정도 연간 재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분도는 해야 되는데 필요한 기반 시설과 또 충분한 산업 경제 기반,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물가 상황을 지적하며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는 폭망, 국민들은 고물가 지옥에서 신음하는데 대통령 지금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무서움을, 국민의 분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의정부의 주인은 의정부 시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의정부 지역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이재강 후보와 용해인 의원 등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이 함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 북부 동두천 양주 연천 을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남병근 후보와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가 맞붙는데요. 두 후보가 최근 LG엘로비전 대담에 각각 출연해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경제 살리기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요?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동두천 양주 연천 을 선거구에 포함된 지역은 동두천시와 연천군 그리고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그동안 각종 규제와 인구 감소 등으로 낙후가 심각하다 보니 지역 경제 활성화는 주민들의 오랜 소망입니다. 민주당 남병근 후보는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 개정을 통한 정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 주둔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경기연구원의 그 분석에 의하면 약 22조의 기회 손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손실 보전을 받아서 그 재원으로 우리 동천 또 연천 이쪽을 도시를 종합 리모델링 해야 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는 제3 롯데월드 유치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는 물론 유동인구 증가로 경기 북부 전체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켜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유동 인구를 많이 늘려갖고 우리 지역에 많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지 되거든요. 제3 롯데월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경기 북부 전체의 경기 활성화를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구 소멸 위험이 높은 연천군의 활기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는데 국제행사 유치와 국가 명소화로 구체적인 해법은 달랐습니다. 먼저 민주당 남 후보는 2034 세계 청소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면 교통과 문화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고 2034 세계 대회가 유치하게 되면 첫째로는 남북 평화, 교류 위한 물꼬가 터지고요. 교통이라든지 문화 인프라가 확충돼서 획기적으로 발전된 기회가 되고 또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일자리 창출, 나가서는 DMZ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이 관광 벨트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뎁사리 공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어 전 국민이 찾는 자연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국가 정원을 만들겠다. DMZ와 그다음에 그 임진강 상류 지역을 살려서 우리가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그런 국가 정원을 만든다고 치면은 아마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연천을 찾아주시지 않을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한 두 후보. 지역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40) 총선이 3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당일은 후보자에겐 결전의 날이지만 유권자에겐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날인데요. 투표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는 투표 정보 팩트체크 해봅니다. 인증샷 못 찍나요? 인증사진 열기 선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 이 투표소 밖에선 손가락 기호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사진을 SNS에 공유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SNS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선관위는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성인이 아니면 투표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총선부터는 선거 연령이 19살에서 18살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고등학생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그러니까 4월 10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경우만 가능합니다. 투표날 이래야 해서 이런 이유로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할 유권자는 없겠죠. 법에서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일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가 있어서요.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어린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투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동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줄 서다 끝났는데요. 투표소 대기줄에서 기다리다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버렸다고요. 그래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네,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각인 6시 전에도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있는 때에는 대기 번호표를 나누어 드리고 투표소를 통제합니다. 이후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마감하게 됩니다. 소중한 한 표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4년 뒤에 또 똑같은 공약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를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이게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해놓고 퇴행을 너무 시키고 있는 그 법을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절실한 어른들이 항시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14일과 19일 잇따라 염소가스가 누출된 가능동 말골무사업소 소독 설비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최근 현장을 방문해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한 소독 설비로 교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소독 설비 자체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교체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영중면 행정복지센터 옆 부지에서 민군 상생협력센터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민군 상생협력센터는 군 관련 시설로 인해 피해를 감내한 지역 주민과 상생과 협력을 위해 신축되는 시설인데요. 센터는 지난해 12월 영중면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착공했으며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백여현 포천시장은 더 이상 시민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포천의 더 큰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 가족센터가 공동 육아 프로그램을 매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가족 업데이트 프로그램은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인데요. 지난 2월에는 그림책 놀이와 주짓수, 레크리에이션이, 3월에는 가족 뮤지컬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탐방이 준비 중인데요. 양주시는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정보는 가족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후보 박지혜입니다.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선택,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호입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디자인 융복합 시티를 조성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의정부를 경기 북부의 교통 거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GTX-C를 조기 착공하고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교육의 거점 도시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공공형 입시 지원 컨설팅을 확대하고 예술교육 전문기관과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의정부갑 후보 전희경입니다. 저는 의정부 금호초등학교, 경민여자중학교, 의정부 여고를 졸업한 의정부 토박이 후보입니다. 국회의원을 했고 대통령 정무비서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제가 의정부 시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의정부의 자긍심을 되찾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SRT 그리고 GTX-C 노선, 1호선 지하와 같은 산적한 교통 문제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CRC를 국가 사업으로 국비로 개발해서 일자리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제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 갑에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땅 캠프 레드 클라우드 개발이 간절합니다. 오랜 수건입니다. CRC 개발을 통해서 의정부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행복을 위해 어르신들께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의료시설을 누리면서 주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실버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교통망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이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때에 광역교통망 계획이 웬 말입니까? 의정부 갑 지역에는 각 동마다 지하철과 경전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미약하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를 잡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나라의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의정부부터 기본을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의 중심 사통팔달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생하는 의정부 경제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정부의 전성시대를
이재강과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 설립을 통해 의정부를 경기 북부 행정의 중심지 또 도청 소재지로 만들겠습니다.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또 7호선 복선화를 통해 서울로 출퇴근을 쉽게 하고 출퇴근 30분 시간을 단축을 시키겠습니다. 또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계속 추진할 것이고요. 또 문화와 여가 생활을 위해 밀락 호수공원 지정, 또 고3 밀락의 어린이 전용병을 유치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 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국제고 유치, 자유로운 공립고 전환을 통한 어떤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시기에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연천, 양주을 후보 남병근입니다. 제 공약은 먼저 동두천 미군 공여지 미반환에 따른 22조 특별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경기 의료원을 유치해서 공공의과대학 신설과 함께 의료복지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연천에 첨단 4차 산업을 유치해서 제2의 파주처럼 만들고 GTX 신호선도 연천까지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소멸지역인 연천군에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2034년 세계 청소년 올림픽을 연천 원산에 유치해서 남북 공동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은연 남면에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가막산 일대에는 관광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예, 지난 8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4년은 더 큰 도약, 더 큰 발전을 위한 그런 계기로 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경제입니다. 중첩 규제에 있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칭 제3 롯데월드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쪽의 경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우리 지역에 접경지역 특례 입학 제도를 신설해서 많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문화예술이 흘러 넘치는 우리 동두천과 양주 그리고 연천을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